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다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까지 좋은 시간 많이 보내시고 또 내일을 위해서 에너지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반적으로 제가 지난 주말에 있었던 미국 증시의 흐름하고 그리고 짚어볼 수 있는 몇 가지 이슈들, 아울러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들까지 다양한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일단 국내 증시가 목요일날 마무리되고 나서 목요일 저녁하고 또 금요일까지 미국 증시가 이틀 동안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일단 S&P 500이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0.6%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또 금요일 날에 1.5%의 많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0.6%, 금요일 날은 2.1% 급등으로 마무리되었고 다우지수도 마찬가지의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흐름을 보면 한 차례 상승이 나오고 또 조정이 나온 뒤에 그 저점을 깨지 않고 다시 반등이 나오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제가 8일 날에 유럽 중앙은행 이사회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결정이 나올 수가 있고 또 FMC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파월 연설을 앞두고 있다 라는 두 가지 이슈를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유럽 중앙은행에서 0.75%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었고 그리고 파월 연설을 살펴봤을 때는 여전히 강경적인 발언이 계속 나왔습니다. 지난번 잭슨홀 미팅과 마찬가지로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수는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 당시에는 지수가 급락이 나왔었고 또 이때는 또 급등이 나왔다. 이렇게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항상 어떤 이슈던 간에 그 전에 주가의 움직임이 어땠었는지 그걸 지켜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령 실적 발표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종목은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주가의 하락이 나오고 또 다른 종목은 오히려 주가의 급등이 나오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재료를 가지고 이건 악재다, 이거는 호재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자, 이 당시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강경적인 발언이 나왔고 그게 금리 인상의 속도를 붙일 것이다. 그냥 우려감의 지수에 급락이 나왔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같은 발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어떤 부정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었고 이런 부분을 하여금 이제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FMC에서는 0.75%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되어 있구나. 그렇게 시장이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고 그 때문에 지수가 저점에서 3거래일 동안 강한 상승이 나왔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지난 6월달에 저점을 형성했었던 이 당시였죠. 길게 보자면 5월달부터 7월달까지 그 당시였는데 그 저점을 깨지 않는다면 지난 2008년 당시처럼 한 6개월 정도 장기 박스권을 가지고 그 안에서 저점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이틀 동안 미국 증시의 흐름이 양호했던 만큼 월요일에도 크게 변수가 있지 않다면 미국 증시가 크게 급락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아직까지 주말 사이에는 우려감을 가질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이슈는 없었다. 그게 저의 생각이었고 그걸 기반으로 했을 때는 미국 증시가 플러스 마이너스 0.5% 내외에서 만약에 마무리가 된다면 그럼 다음 주 화요일날 국내 증시도 무난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유럽 증시를 한번 보면 자, 독일 증시의 흐름을 보세요. 장중한 때 지난주 목요일날 1.7% 급락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종가는 마이너스 0.09% 거의 보합으로 마무리되었어요. 금요일 날은 무려 1.4%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목요일날 유럽 중앙은행에서 0.75% 금리 인상을 했었잖아요. 거기에 따른 단기적으로 시장에 흔들림이 있었지만 자, 결국에는 달러의 안정을 가져올 수가 있고 그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금요일날은 오히려 1.4% 급등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렇게 연결을 지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에서 이게 끝이 아니고 10월 달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유럽 시장 내에서도 금리 인상하는 것은 그만큼 비용 부담이 발생이 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달가운 이슈는 아닐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달러 인덱스, 환율만 놓고 본다면 분명히 달러를 견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고 달러 인덱스 지수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원달러 환율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던 국내 시장에는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조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많은 자산 가치들이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국내에서 가장 넘버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가격까지
자, 그런데 이게 계속 마냥 하락하기만 할까요? 저는 결국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주식시장도 다시 머지않아서 상승할 것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일단은 개발도상국이 아닌 이상 전 세계 선진 국가들은 성장성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단순히 대한민국 시장만 보더라도 우리가 최소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경제 성장률이 5% 이상, 그리고 80년대에는 거의 두 자릿수 이상이었죠. 그런데 이게 성장할 만큼 성장한 시장에서는 그 성장률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금리 자체도 마냥 두 자릿수 이상, 그리고 5%, 6%이 기조 자체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도 당시에 워낙 많은 돈을 풀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작용으로서 지난 40년 동안 이어져 왔었던 저성장, 저금리 이런 기조가 조금 깨졌다고 볼 수가 있지만, 어쨌든 지난 40년 동안 세계 시장 흐름을 보면 저성장 기조였고 금리 자체도 계속 하락세로 우하향했던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가도 많이 오르고 있고 또 금리 자체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지난 2020년 당시 많은 돈을 풀었던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이 되는 것이고, 또 기본적으로 40년 동안 흐름을 보면 세계 시장의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또 기준금리, 그런 것들은 오히려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 기조에 가깝다, 그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마냥 계속 하락할 것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그 변곡점이 어느 시점이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계속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내가 현금이 있다면 그 변곡점 구간이 어느 시점이 될지 그런 것들을 계속 한번 유추를 해보시고, 그런 구간을 잘 노릴 때 지난 2020년 당시처럼 내가 저점에서 매수해서 단기간에 또 크게 수익이 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내가 물려 있다면 그 구간까지는 버티는 작업이 필요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너무 시장에서 부정적인 내용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너무 많이 매몰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많은 자산 가격이 또 폭락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조금은 큰 그림에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여기 캐시우드도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저는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난 15개월 동안에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다고 해서 이게 15년 동안에 이어져 왔던 기조였던 것처럼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미를 내세웠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 흐름 자체가 지난 40년 동안은 저성장 국면이었었고 금리도 계속 하락하는 국면이었었다, 그렇게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날짜는 5일부터 8일까지 먼저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첫 번째로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현대차, LG화학, LNF, 기아,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어요. 자, 일단 한국항공우주는 방산 관련주이죠. 자, 그런데 외국인의 수급을 한번 보면 지난주에는 8일날 목요일날 한 차례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서 이게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에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주가의 흐름을 한번 볼게요. 일단은 최근에 이틀 동안 급락이 나왔지만 흐름 자체는 완전히 무너졌다고는 볼 수는 없겠죠. 21선을 깨졌지만 그래도 60일선은 이렇게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일단 방산 관련주는 대표적으로 최근에 약세장에서 강세를 보여줬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차트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메이저 수급들의 큰 변함이 없다면 저는 다시 한번 그 추세를 돌릴 수 있는 업종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이런 것들을 한번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태조 이방원이라고 해서 약세장에서 관련주가 강세를 보여주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폐배터리 관련주도 강세를 보여주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시장이 약세장에서 다시 한번 또 추세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분명히 이 업종들은 오히려 흐름이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기본적으로 약상에서 강했다는 것은 거기에서 수익을 봤던 많은 메이저 주체들이 자금들을 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고로 말씀드리겠고, 일단 한국항공우주는 제가 이슈를 살펴봤을 때는 이날 외국인의 많은 수급이 들어오긴 했지만 특별한 이슈는 없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만약에 블록들이 있었다면 기타 법인에 잡혔을 것이고 금융투자 쪽에서 대량 순매도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현대차라든지 또 기아, 외국인의 수급은 상당히 양호하다고 볼 수 있고 또 추세도 굉장히 양호하다고 생각이 되고, LG화학하고 LNF는 지난주 금요일날 많은 수급이 들어왔었네요. 그래서 이런 수급이 계속 연속성이 있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LG화학도 마찬가지로 지난주 목요일날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수급이 들어왔어요.
또 LG화학의 흐름을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흐름이 상당히 견조하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자동차 관련주하고 2차전지 쪽, 그리고 2차전지 내에서도 약간은 소재 쪽으로 외국인들이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을 보면 기관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했어요. 그리고 SK스퀘어, 하나솔루션, 현대차, SK이노베이션, LG에너지솔루션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죠. 자, 일단 삼성전자는 하루 단발적인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패스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랜만에 SK스퀘어가 포함이 되어 있죠. 자, 일단은 제가 기사를 보니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이슈는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단지 목요일날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었죠. 투신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왔었는데 일단은 자회사 중에 11번가가 기업 공개를 앞두고 있다는 이런 내용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때문에 매수세가 들어온 것은 아닐까? 라는 추측은 한번 해볼 수가 있겠지만 어떤 명확한 이슈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내일도 기관에 수급이 들어오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지금 차트 흐름을 보더라도 위에 꼬리가 상당히 많이 달렸어요. 그만큼 주가가 좋지 못했었고 이렇게 반등장에서 많이 털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별다른 재료 없이 주가의 상승이 나온다면 분명히 이런 흐름이 또 발생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조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기관은 하나솔루션을 또 많이 매수했고 흐름 자체가 상당히 견조하죠. 또 현대차,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이번 주 들어서는 자동차 쪽에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고 과거하고는 조금 다른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외국인이 그래도 많이 매수했던 종목이었다면 기관 쪽에서는 연기금을 제외하고는 크게 매수세가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연기금 못지않게 다른 기관들도 조금씩 매수에 동참을 하는 것 같고 보험이라든지 또 투신 그리고 사모펀드 쪽에서도 조금씩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을 들어본다면 외국인은 자동차하고 2차전지 소재 쪽 그쪽에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고 기관은 태양광 그리고 자동차 또 2차전지 그쪽에 집중을 많이 했던 만큼 다음 주도 이런 업종들 내에서 견조한 흐름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내용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그래도 주말 사이에 이슈를 보면 특별히 부정적일 수 있는 그런 이슈는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큰 변동성이 없다면 내일 시장도 양호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 만큼 다들 좋은 저녁 되시고 내일부터는 다시 활기찬 시장이 찾아올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